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그 시그널과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806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는데 제 기존에 약속드렸던 대로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가게 되면은 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을, 영상 보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시간 내셔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2차 전지의 대폭락이 나오던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평균 20배 성장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주라도 꼭 사모았으면 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서 해당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LFP에 대한 전성시대다. 중국 배터리 약진에 고뇌하는 K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특히 K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운전자들의 약 40%가 전기차 충전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전기차가 빠르게 수요가 늘고 판매량이 늘기 위해서는 충전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차의 무선 충전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접근만 해도 문이 열리는 세상이 왔다. 직방의 UWB 스마트 도어록에 대한 디지털 홈키 탑재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내용 보시죠. LFP 배터리가 대세인가? 이번에 K 배터리가 중국한테 점유율도 내주고 순위도 내주면서 순위가 모두 밀려났습니다. 테슬라나 벤츠가 모두 다 점차적으로 LFP 배터리를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LFP 배터리가 가격이 3원계 배터리,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린다. 저렴하다. 근데 이제 성능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3원계다라고 고집하던 3사도 사실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원계 배터리도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성능 차이도 많이 안 나지만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동력은 인프라거든요.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보조금도 밀어주기도 했지만 이 전기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서 충전소가 무려 56%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8% 충전소를 늘릴 예정이고요. 차량과 충전기의 비율이 1대 1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편하게 우리가 이동하고 싶어서 자동차를 타는 거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충전소가 없어서 장거리 이동을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주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서울에 뭐 경기도에 부산에 대전에 주요 도시국에 충전소 많기 때문에 상관없다. 제주도에 많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고 이 전기차 성장이 뒤따르는 이 충전 시장 자체가 2022년도 기준에서 65조 규모에서 30년도까지 무려 9배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지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차에서
충전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현대차의 이핏이 지금 1년 동안 5곳밖에 안 늘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이핏 하나에 한 개의 충전소에 6개의 충전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통 350kWh에 대한 초고속 충전기나 100kWh의 고속 충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초고속 충전기가 설치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200kWh의 고속 충전기 설치에 3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 초고속 충전기를 많이 이용하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픽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요금도 완속 충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많이 타지 사실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충전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충전하기 때문에 영업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니까 충전소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늘리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래 가거나 충전 속도가 빠르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운전자의 40%는 지금 벌써 충전 시설의 부족이 걸림돌이다. 전기차 보험 특약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오래 가게 타는 방법 당연히 가장 베스트하겠지만 개발에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 거리에 대한 증가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충전소에 대한 보급을 늘리던가 아니면은 충전 속도 개발을 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급증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사람들이 이 문제로 전기차 보험 특약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20분간 충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을 들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전기차 충전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 기기가 고장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못하고 방전이 돼서 부르려면은 이 보험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해결이 만약에 어렵다면은 교체식 배터리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터리 교체 방식 자체가 상당히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충전수도 제대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배터리 교체 방식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충전 속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 회전 속도가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기차 전용 차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속도로를 달리기만 해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그 무선 충전 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선 충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작년 12월 기준에서 본격적인 무선 충전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과학기술통신부에 따르면은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개정했냐? 이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에 대한 허가 제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인증 제도로 대폭 완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무선 충전에 대한 기기 설치, 충전소 설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 적합성 평가 제로도 마찬가지로 완화시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이 저전력이나 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광벽의 UWB에 대한 기술을 앞으로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용을 하냐? 바로 충전 기술과 결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SK 네트워크스랑 이 S트래픽이 손을 맞잡고 고속도로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3년도 3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휴게소 59곳에 일단 충전기를 186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이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서 충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S트래픽의 최신 기술로 각광받는 UWB 기술을 충전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카드나 아니면 연계, 충전을 회원 인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독일처럼 아우토반처럼 달리고 나갈 때 충전하면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이 UWD 초강대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UWD가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각광을 받을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일단 말 그대로 UWB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단거리라는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술이 사실 지금 개발된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 자체는 개발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왜 주목을 못 받았을까 하면은 바로 시장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강점과 단점을 먼저 본다고 하면은,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블루투스, 뭐 홈 RF, 무선 랜, UWB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바로 전송 속도입니다. 뭐 1메가바이트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뭐 1.2, 1, 2, 11, 24 뭐 등등등이 있는데, UW는 어때요? 최대 무려 100메가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물론 전송 거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짧은 단점이 있지만 출력도 다른 전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즉 전송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단점이 맞습니다. 다만 10분의 1 수준의 저전력과 압도적인 속도로 전송하는 기술력 자체가 과거에는 안 좋았을지 몰라도 현 시점, 지금 같은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걸로 모든 걸 해결하는 현 시점에는 엄청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큰 대역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과 특성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걸 보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기술이냐? 쉽게 말해서 UWB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을 때 받은 이쪽에서 게시를 해서 이쪽에서 받고 다시 발송해서 응답해 가지고 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식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전파를 쏠 거 아니에요. 주파수를 쏘면은 이 주파수를 통과할 때에 대한 주파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허공을 날아갈 때랑 특정 물체, 뭐 여기에 벽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돌파할 때 강도가 조금 달라지겠죠. 다시 쭉 날아가다가 또 다른 벽이나 아니면은 옷 같은 걸 만나서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의 세기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넓다라는, 길다는, 거리가 크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블루투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옷에 넣기만 하더라도 오차율이 600%를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UWB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강도를 측정하지 않아요. 즉 내가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이 사이에 벽이 있든 바다가 있든 산이 있든 상관없이 날아가는 시간과 받아서 돌아오는 시간만 계산하기 때문에 물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W에 대한 강점은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에 가깝게 엄청나게 정밀하고 엄청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디다 쓸 거냐? 이미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접근만 해도 문이 열려요. 삼성페이, 뭐 직방, UWB, 스마트 도어록, 내가 핸드폰에 등록을 해놓고 집을 가요. 집을 가면은 가까이만 가면은 20m 이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까이만 가면은 알아서 집 문이 열리고, 자동차에 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이런 미래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UWB고요. 거기다 심지어 UW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이 P2P 결제 시스템을 기준으로 개발을 해서 네덜란드의 뭐 NFP, ING 같은 은행이랑 손잡고
이미 가까이 있으면 송금할 수 있는 니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P2P 같은 경우에는 기존 P2P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넣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2P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개인 정보를 넣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송금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다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초저전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력이 많이 들진 않고 정확하게 위치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수신을 무기로 스마트 팩토리를 앞으로 고도화한다고 했을 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GPS를 보면 여러분들 지하나 뭐 터널, 공장 이런 데서 우리가 지하나 터널 들어가면은 송신이 잘 안 터지죠. GPS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드론, 자동차, 아니면 물류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내가 로봇을 이용해서 혹은 내가 드론을 이용해서 터널을 들어가서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원활하게 그 물건들을, 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UW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미래 산업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이 지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인구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다양한 로봇들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진 않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주방에 혹은 홀에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아까 보여줬던 게 이거죠. 위에서 천장에 붙여놓고 동선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피해서 가고, 여기에서 로봇이 오면은 여기서 가고, 이런 식으로 로봇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서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요식업 시장에서는 이 UWB에 대한 가치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이 사용자의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UW 칩을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집을 들어가서 방이 있죠. 사람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이 방은 시원해지고, 핸드폰 들고 엄마 방에 들어가면은 엄마 방은 따뜻해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둘씩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일상의 첨단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록, 그리고 에어컨, TV 같은 상황에 맞춰서 이 자동적으로 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자 핵심이 바로 UWB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도 이 UW에 대한 사용 확대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가까이 가면은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닫으면은 시동이 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기술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먼 미래, 그러면은 자동차에 탔을 때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를 투자해야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상용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같이 아까 UWB를 개발을 해서 UWB를 이용한 송수신기 모듈 제작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은행 간의 이용자 간 결제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결제뿐만 아니라 완전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식으로 무선 모바일 송금도 구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UWB 부분에서는 지금 삼성이 이 스마트 도어 로고를 필두로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삼성과 관련된 UWB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비코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반드시 아비코전자를 메모하셔서 주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관찰 후에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F트래픽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또 같은 하나인데 지금 롯데 현대차 그룹과 함께 3천억 투자 초고속 충전기 5,000대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랬죠. 거기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 이 UWB 기술을 충전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전기차 필수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에 대한 충전, 여러 가지에 대한 회원 인증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요금에 대해서 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때 통행료를 같이 납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더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과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팽창한 거에 비해서 아마 이 전기차 충전소가 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CD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업과는 정반대로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면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타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지금 내연기관차의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가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람 설정을 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알차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